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전기 기기에서 가장 좀 일이 이해하기가 힘든 또 그런 섬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도 전동기를 진짜 막 한 30년 동안 이렇게 막길가이 하신 분들 곁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하고 또 이렇게 대학 교수님, 대학 전기과 교수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소주를 한잔하면 결국은 서로 당신이 못 알아, 평생 한번 만져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또 교수님은 당신이 삼각함수를 아냐 모르냐,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싸우다가 끝나죠. 근데 이제 우리 엔지니어는 사실 어떤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이론을 실무에서 잘 녹여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서로 다른 경험과 이론을 가지신 분이 서로 싸우고 끝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의 교집합을 이끌어내서 어떤 양쪽 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가 되도록 수학적인 표현을 좀 자제하고 조금 기하학적인 어떤 물리적인 표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삼성 유도 전동기 회전 원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전에도 최근에는 위키피디아나 이런 외국 자료, 좋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도 해봤고요. 일단은 개요를 보겠습니다. 농용회전자이고요. 농용회전자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용이 있고 권선형이 있습니다. 농용은 그냥 회전자가 쇳덩어리예요. 코일이 감켜있고 이런 게 없어요. 쇳덩어리에다가 적층철심에다가 이 동바를 삽입하고 동바의 양쪽 끝을 단락판으로 단락시킨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 권선은 당연히 권선이 감켜있죠. 편의상 이제 120도의 배치에 2극, 실제 4극짜리 보면은 고정자 슬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삼상 유도 전동기를 단면도를 딱 잘라보면 고정자 슬롯이 RST 이러면서 계속 감겨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무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편의상 이렇게 2극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A상 코일, B상 코일, C상 코일, 각자 벡터 A, B, C가 평행 삼상교류가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상 코일은 한 바퀴 돌아서 이 반대쪽 코일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Y결선이 되어 있는 겁니다. B상 코일도 이쪽으로 나오는 전류인데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전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Y 컴봉 되어 있습니다. C상 코일도 이거와 같은 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상 코일 배치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고정자 틀에서 공극이 있고
요 안에 요 조그만 동바, 이게 농용 회전자입니다. 동바를 감싸고 있는 이 회전자가.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단락판. 각 동바는 양쪽 끝을 단락을 시켜놨습니다. 충분히 그 유도전류가 오가갈 수 있게 양쪽을 단락을 시켜놨어요. 동바는. 공극이 굉장히 작습니다. 유도전동기 보면. 이런 배치 상태에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삼상교류가 어떻게 그러냐, 그 질문에 그걸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물결처럼 흐른다, 삼상 벡터합이 제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회전 원리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본 전류로 각 단상의 전류가 교본 전류 하면서 수시적으로 주고받는다, 전류를.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번 원리에서 플레밍의 오른손 왼손 법칙이 다 적용되죠. 유도전동기는 이제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이고, 발전기 법칙에서 노형 회전자의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면 그 유도전류는 다시 왼손 법칙에서 그 고정자 회전자계를 따라가는 그런 전동기 법칙이 되죠. 평형 삼상 교류회로 파형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벡터 IA, 벡터 IB, 벡터 IC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값, 각 상의 순간전류를 이렇게 특수각을 선택해서 끊어봤습니다. 이거는 순시전류입니다. 순간값, 시간이 멈춘 상태, T1, T2, T3, T4, T5 이렇게 각 특수각들의 어떤 시간이 멈춘 상태의 어떤 각상 전류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T1에서 보면은 이 A상 코일이 들어가는 전류가 A상이 1입니다. 1. 그리고 나머지 B상, C상이 마이너스 0.5죠. A상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에서 나오겠죠. 마이너스 1만큼 나오고, B상, C상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 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전류 방향입니다. 대신에 반대쪽에서는 들어가겠죠. 이렇게 0.5, 0.5. 그래서 들어가는 방향에 어떤 그 자개가 발생할 테고,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여기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합니다. 다음에 T2에서는 IA는 제로입니다. 제로. IA는 제로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B상 전류로 보면 T2에서 마이너스 0.866, B는 플러스 0.866, C상이 마이너스 0.866. 그러면은 플러스 0.866을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나오죠. 여기는 나오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A상은 제로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자개가 형성됩니다. 이때는 요런 자개. 그 다음에 T3에서는 A상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의 전류가, 마이너스는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쪽에서도 들어가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잠깐만, B상, C상은 0.5, 플러스 0.5죠. 플러스 0.5니까 B상, C상은 들어가는 전류의 0.5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렇게 자개가 형성이 될 거고, 여기는 반대로 이렇게 자속이 형성이 됩니다. 그 자속을 이 고정자에서 발생된 자속을 합성을 시켜보니까 요런 자속이 되더라. 요 위에도 요 자속과
요 자석, 요 자석을 합성을 시켜보니까 요런 자석이 형성이 되죠. 종합적으로. 밑에서는 왼쪽으로, 위에서도 왼쪽으로 합성된 합성 자석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T2에서는 당연히 이쪽 왼쪽 방향이니까 위쪽 방향에 합성 자개가 생기죠. 여기서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방향에 합성 자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T3에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쪽 시계 방향에 합성 자석이 생겼죠. 위쪽 코일에서는 반시계 방향에 합성 그 자개가 생겼고, T4, T5 다 해볼 수 있습니다. 지면이 좀 짧아서 못했는데, 그러면은 애초에 T1부터 시작을 해서 T2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T1에서 이렇게 되는데, T2에서는 90도 돌아갔어요. 이렇게 합성 자개가. 그 다음에 T3에서는 다시 90도 또 들어갔어요. 그럼 T4에서는 다시 또 들어갈 테고, T5에서 다시 90도 들어가고,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회전 합성 자개가 90도씩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회전 자개입니다. 이것이 회전 자개예요. 이 회전 자개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회전하면서 이 농형 회전자의 유도 전류를 형성을 시킵니다. 자, 그럼 그 메커니즘은 뭐냐? 일단 슬립이 발생해야 돼요. 동기 속도로 고정자의 회전 자개가 먼저 돌아주고, 그거에 미끄러지듯이 그 농형 회전자가 바로 따라 돌지 않기 때문에 슬립이 발생을 해줘야 동바와 단락판에 N배의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단락판에는 상당히 큰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 코일보다 굵기 때문에 N배의 큰 유도 전류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이 N배의 유도 전류에 의한 또 자개가 발생하죠. 그 자개가 형성이 되죠. 그 종속 자개가 발생을 하죠. 그 종속 자개는 고정자의 회전 자개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농형 회전자가 회전하게 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도전등기 회전 원리를 봤는데요. 여기에 굳이 이거를 설명하는데 I는 IM sin 오메가 T, 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120, 오메가 T 마이너스 뭐 240,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중에 H는 1.5배 HM이다 뭐 이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전류의 방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회전자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류의 순시값만 가지고, 순시적인 전류의 방향만 가지고 이렇게 회전자개 설명이 가능한 것을 왜 그렇게 어려운 수학으로 회전자개 원리를 설명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학을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는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이것은 정말 실무에서 진짜 30년씩 종사한 사람도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볼 땐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삼각함수 얘기하면 이해를 하나요? 못하죠.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하여튼 이것으로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